자, 우리 이제 집합이 하나만 살펴봤잖아요. 어떤 집합 한 개만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집합 두 개를 비교를 할 겁니다. 뭐 할 거라고요?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자, 가장 위에 있는 집합을 한번 볼게요.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고요. B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3이에요.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봐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알 수 있는 게 B라는 집합이 1, 2, 3이에요. 원소가. 그런데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 2다? 맞아요?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죠. 한 부분으로 나타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속한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두 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분 집합이다. 어떤 부분이다. 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선생님 지금 썼습니다.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 이거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잘 보세요. 모든 원소 누구예요? 1과 2에 대해서 이 1이 B의 원소예요? 또 이 2도 B의 원소예요? 자, 모든 A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 X라는 원소가 누구의? B의 원소일 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두 다 확인을 해야 돼. 모두 다 확인해서 걔네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합 B 안에 다 원소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선생님 지금 아까 뭐란 얘기를 했냐면 속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속하다 또는 포함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여러분 그런 거 인천이나 부산 같은 이게 항구 같은 데 가면은요. 항구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커다란 컨테이너. 그죠? 그 컨테이너가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박스를 우리가 큰 박스를 컨테이너라고 하는데요. 포함한다. 포함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컨테인이에요. 컨테인. 따라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요. B는 A를 포함한다. 그래서 C를 예쁘게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원소를 다 확인했을 때 걔네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B에 들어갈 때 우리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1이라는 원소가 B에도 있고요. 2라는 원소가 B에도 있으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은 B의 원소예요. 2도 B의 원소인데 3은 B의 원소가 아니죠. 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닌데요. 아니다 표현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에 있는 모든 원소 0, 1이에요. 0, 1에 대해서 0은 B의 원소예요. 1은 B의 원소예요. 자, 그러면 A는 뭐다? B의 부분 집합이에요. 또 B랑 C랑 비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은 C의 원소예요. 0은 C의 원소예요. 1도 C의 원소죠. 자, B는 몽땅 다 원소들을 확인했더니 C의 부분 집합이야.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집합 A의 원소 0과 1. 얘네가 C에도 들어가요? 네. 모든 원소 0, 1에 대해서 0, 1은 C의 원소예요. 따라서 우리는 A가 C의 부분 집합이라고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질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B가 C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이거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리고 B라는 집합은 C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이때 B를 사사삭 지워볼게요. 사사삭 지웠어요. 지우면 A는 C의 부분 집합인 거 보여요? 그죠? 그래서 부분 집합일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앞전에서 뭐를 배웠냐면 원소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공집합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공집합에 대한 얘기를 배웠는데요. 이 공집합은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냥 기억합시다.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오더라도 그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선생님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이건 사실 집합론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집합은 어떤 집합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A라는 집합이 1, 2예요. B라는 집합이 1, 2다. 사실 이거는 A랑 같은 A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봐요. 잘 봐요. 여기 있는 원소 1, 2에 대해서 1과 2가 다 여기에 원소로 들어있어요. 그쵸? 따라서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좀 이상하죠? 속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A라는 집합은 A라는 아무 집합이나 가졌을 때 A라는 어떤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건 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건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걔네들은 다 자기한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면